네, 아버지 저예요. 얼마 전에 금값 얘기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려 해요. 최근에 이렇게 금값이 오르는데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행은 금매입에 소극적이라고 하네요. 왜 그런지 궁금해서 한번 내용을 알아봤어요. 2011년에 한국은행이 25톤의 금을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국제 금값은 온스당 1,544달러. 이후 2013년까지 5차례 걸쳐서 총 90톤을 매입했다고 해요. 평균 매입 단가가 온스당 1,128달러였다고 해요. 당시 한국은행이 이렇게 금을 대량으로 매입한 이유는 간단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각국 중앙은행도 금을 적극적으로 보유하는 추세였기 때문이거든요. 한국은행도 이 흐름에 발맞춰서 금 보유량을 늘리기로 결정한 거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2012년을 정점으로 금값이 하락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2013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거센 질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느니 금값도 예측하지 못하고 손실을 봤다. 국회의 지적이 이어졌고 언론도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예요. 2016년까지도 한국은행이 1조 8,860억 원을 날렸다 이런 기사가 나왔던 거죠. 심지어 한은 내부에서도 금 매입이 실패라는 분위기가 확산되었고 관련 직원들은 지역본부로 좌천되는 등의 상당한 후폭풍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2018년부터 상황이 다시 변했던 거죠.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고 금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한국은행이 47억 달러에 매입한 금은 현재 88억 달러의 가치를 지니게 된 거예요. 즉 당장 손실이라 여겨졌던 매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공적인 투자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2013년 이후에 단 1g의 금도 추가 매입을 하지 않았어요. 국정감사에서 받은 질책과 내부적인 부담감 때문이라고 하는데 금 매입에 대한 논의는 이제 사실상 한국은행에서는 없어진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모았던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 104.4톤은 대부분 어디 있나? 바로 영국 영란은행에 보관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영국 영란은행의 금 보관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일반 보관으로 금을 단순히 보관하면서 보관료를 지불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비할당 계좌. 영란은행이 금을 대여하거나 활용해 수익을 내고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이죠. 한국은행은 둘 중에 후자를 선택하고 일정 수익을 얻고 있어요. 하지만 이 방식이 영란은행에 대여한 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골드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내포하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한국은행이 금을 사지 않는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경제적 판단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정치적 압력, 단기 성과 중심의 평가 문화, 그리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현실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실제로 실물 금 보유보다는 금융 시스템 내에서 금을 운용하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이는 단순히 한국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금융과 경제를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은행이 금을 매입하지 않는다, 매입을 더 한다가 과연 저희 같은 이런 개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크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볼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휘둘리지 않는 장기적인 투자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고, 자, 두 번째, 여론이나 대중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결정을 내기보다는 신중한 분석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간의 그 균형을 잡는 개인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버지,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쉬세요.